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마셔서 없애자. 주당 김작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지난 건대편 댓글 투표에서 승리한 강릉. 강릉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은 어떤가요? 제가 갖고 있는 강릉에 대한 기억들 중에 최고는 단연코 경포대원 룸메와 왔던 즐거운 추억들인데요. 사실 제가 조기 유학파라서 어린 시절에 이스트코스트, 바로 아래는 동해시에 2년 동안 살기도 했었고, 살았던 곳과 청가강 MT촌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와본 국내 여행지도 강릉인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강릉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다 싶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뻔할 뻔짜에다가 비싸기만 한 바닷가 횟집들 말고 진짜 현지에 계신 주당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실 법한 맛집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영상이다 보니까 드립치고 싶은 게 많아서 가는 길 차 영상을 많이 따놨었는데,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2박 3일을 나누지 않고 한 방에 달릴 거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웃음기 쪽 빼고 언근진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강릉에 도착하기 전 진부에 위치한 부일식당이 아니라 진부제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복지센터처럼 보이지만 돌출 간판에서 보시다시피 알고 보면 평범한 노인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아씨 간판만 보고 너무 직진했어.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부일식당. 입구가 굉장히 정겹네요.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지만 세스코 멤버스고요. 애완동물 출입 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치백반을 메인으로 몇몇 곁들일 메인 요리들도 팔고 있어요. 와 진짜 옛날 할머니 집 온 기분이네. 뭐 아궁이에다가 두부니 감자니 뭐가 많이 보이네요. 이제 막 오픈한 시간이라 준비가 한창이세요. 중요한 건 그런데도 사람이 많어. 걸려있는 게 뭐가 많은데 저것 뜯어먹을 건 아니니까 패스. 메뉴! 산채백반 하나에 더덕과 황태구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있는대로 백반 넷에 더덕구이 한 접시를 추가 요구했어요. 오주인데 말 따는 게 상상이 안 돼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메밀모주 맑은 술도 한 병 시켜보려고 했는데 와 운 좋은 새끼. 마침 재우가 없더라고. 영업시간은 8 to 8입니다. 더덕이 먼저 나오고요. 수저가 아직 안 나와서 고사만 지내고 있다 보니까 곧이어 백반 한 상이 차려지는데 우와. 솔직히 처음엔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무슨 백반을 인당 10,000원씩이나 받으시나 싶었는데 차려지는 걸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로 다양한 낙물 요리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은 찾기 쉽지 않겠죠. 마음 같아선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는 시간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큰 실수를 하셨네. 저것 좀 보세요. 아니 뚝배기에 국자도 없고 앞접시도 없는 게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 먹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저런 게 있으면 내가 혼난다니까. 딱 컬러에서부터 진한 재래식 시골 된장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악독한 녀석입니다. 저기를 불태우게 만들어줘요. 더덕은 뭐 10,000원에 이 정도면 엄청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식감은 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또 한입. 이건 가지인데 와 가지를 이렇게 요리한 건 처음 봤어요. 한식에서 흔히 먹는 무침이 아니라 절임인데 식감이 무르지도 않고 상큼하니 아주 좋습니다. 감자고기 왔으니까 감자도 먹어봐야겠죠? 이건 좀 많이 달다. 백반의 메인 디시인 두부는 뭐 맛있어도 두부 맛없어도 두부 아니겠습니까? 3시간밖에 못 자고 출발한 탓에 뭐 이거저거 자세히 살펴보고 음미할 정신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간이 좋았어요. 꽁치조림은 식었는데도 비린내 없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감자를 비롯한 몇몇 반찬은 좀 달기도 했고 무게는 손도 안 댔지만 아무튼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든든하게 잘 먹었고요. 미리 스포하자면 건강한 산채나물들의 힘인지 다들 배가 안 꺼지는 바람에 일정에서 점심을 빼버렸지 뭐야. 모든 찬들이 다 어릴 적 시골에 가면 마당한 마루에다가 동그란 양은 밥상 하나 펼쳐놓고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그때 그 향수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미군 부대 근처에 사셨는데 배도 부르겠다 대관령 쪽으로 드라이빙을 좀 하다가 사진 한 방 찍자 하고 나갔는데 바람이 겁나게 불어서 바로 들어왔어요. 다음 조금 더 마저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동진리에 있는 스테이 인터뷰라는 카페 겸 펜션입니다. 이 집이 뷰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내부는 별거 없어 보이고 진짜로 별거 없어요. 음료도 다 RTD인 주제에 가격은 6-7천원이라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갔던 오션뷰 카페 중에서 뷰는 단연 1키였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방문객도 별로 없어서 실컷 사진 찍다 왔어요. 이 오두막이 일단 줄 서서 인생샷 찍는 포인트이고 그냥 바깥에서 보는 풍경도 그저 좋아요. 네, 이것은 싸움을 잘해 보이는 자세입니다. 이런 거 대충 찍고 놀다가 왼편 언덕으로 올라가면 새 집들이 있는 오솔길 사이로 또 이렇게 멋진 뷰가 펼쳐지네요. 해안을 따라 놓은 철길로 열차가 다니는 곳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은 2번 정도 지나갔던 것 같아요. 대충 또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놀다가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나무에 걸린 그네는 사진만 찍고 내려오세요. 진짜 타면 이렇게 모질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커피 맛은 콜드브루인데도 산미가 꽤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 갱샷 한번 때려주고 다음 이 무색하게 바로 옆에 위치한 하슬라트월드입니다. 룸메야 그러더군요. 마동석과 예정아라고. 마동석 선생님과 예정아 누님. 큰 힘이 겁나게 귀여운 깜냥이가 있는데 사람도 엄청 잘 따르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고양이 알러지도 있는 놈이 정신 못 차린다고 룸메한테 등짝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인데 도슨트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진짜 예술이네요. 나도 좀. 뭐 대충 실내는 약간 트리가트스러운 포인트도 있고 이런저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가 있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아무리 입장료 12,000원을 주고 들어와봤자 여기서 사진을 안 찍으면 룸메한테 두고두고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 들어올 때 입구 바로 옆에 기념품점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방어력이 약해서 룸메들이 이걸 발견하게 놔둔다면 18,000원짜리 귀걸이나 가락지로 인해서 입장료가 30,000원이 되는 매직이 발생합니다. 네, 저랑 친구가 당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바깥 트레킹 코스가 꽤 길어서 저녁에 전투를 위해 적당히 소화시켜 들을만 하네요. 다음 호텔이 강문 해변에 있는 세인트존스인데 체크인이 4시라서 잠깐 바다를 보다가 뭐야 이 똥물은. 이건 경포호입니다. 경포호는 예전에 룸메랑 왔었는데 오후 늦은 바퀴 와서 커플 자전거를 타면 참 좋아요. 2시간 내외면 충분합니다. 이 동네가 초당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순두부집들이 보이는데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저건 커피박물관인데 뭐 이렇게 모태같이 생겼어? 아니 잔인한 인간놈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슨 짓. 호텔입니다. 일부러 성수기를 피해서 왔는데도 만실이더라고. 방이 조금 작긴 하지만 어차피 잠만 잘 거니까 집만 놓고 얼른 나옵니다. 이 호텔이 좋은 이유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더라고요. 개가 정말 많으니까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아침부터 오후 내내 룸메들에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되는 깜빡권을 얻었습니다. 1차 전투를 위해 택시를 타고 떠나고 있는 곳은 강릉 중앙동인데요. 여길 왜 왔냐면 여기 약국이 해버스가 겁나 싸더라고. 2,500원. 3일치 12개를 사재기에 물론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죠. 강릉 원정의 첫 전투는 바로 이곳 통일집에서 시작합니다. 서울에도 을지로에 가면 유명한 통일집이 있죠. 사실 요즘 날씨에 그 집 야외 테이블에 가서 철물점 감성을 만끽하며 먹는 소고기가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는데 겁나 비싸다 보니까 총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못 가는 통일집 강릉에서라도 가보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좌식이네. 메뉴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기본 주문은 인원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등심 2개 안창살 2개로 시작합니다. 일단 회오리부터는 실패. 등심이고요. 안창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찬들은 패스하려고 했는데 기름장은 참기름장이 아니고 들기름장이네요. 이렇게 양념장에 담궈서 굽는 거래요. 8시 반에 아침 먹고 10시간 만에 먹는 소고기니까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정말 오지게 육지에 기대가 됩니다. 고기도 올렸으니까 소맥부터 말아봅시다. 와, 역대급으로 찰진 뽕딱 맛이 흘렸다. 안창살부터 먹어봅니다. 그냥 평범한 미국 소스러운 맛과 식감이네요. 동치미는 달지 않고 적당히 시큼합니다. 장은 고추장이 아니고 된장이네요. 이 돌대가리를 또 도핑을 깜빡했네. 등심도 먹어보는데 양념 안 찍고도 한번 불이 약해서 안 익었네. 된장을 찍어서 한입. 야야. 야야. 파절이랑도 한입. 야야. 된장찌개는 2,000원을 주고 시켰어요. 아침에 먹었던 된장이 워낙 강력해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긴 하지만 고깃집 2,000원짜리 된장이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가기에는 갈 데가 너무 많아. 위하여. 역시 술이 들어가니까 성공하는 희한 86입니다. 차돌이 나왔어요. 있는 동안 짠. 차돌을 먹어보는데 표정이 갈수록 거만해지는데? 우리보다 내 집과 주량을 위하여. 사실 이 집이 알아주는 로컬 노포라고 들어가지고 제일 기대했던 집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매우 기대 이하였습니다. 일단 가스 뿌리다 보니까 석쇠 아래 철판을 대셨는데 이것 때문에 화력이 너무 약해요. 거의 돼지고기 굽듯이 입내를 가지고 구워야 하고 거기다 차돌을 구울 때가 되니까 저 판에 떨어져 모인 기름이 자꾸 불이 붙어서 가뜩이나 약한 불을 더 낮춰야 됩니다. 가스불을 쓰실 거면 석쇠가 아닌 불판을 쓰시던가 석쇠를 쓰실 거면 연태이나 숯불을 쓰시든가 이도저도 아니면 굽는 요령이라도 알려주시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나름 고기 구우면서 방구 좀 껴본 놈들인데도 굽기가 영 힘들었어요.
줬어요. 물론 남자들은 영상 찍고 술 따른다고 바빠서 주로 룸메들이 굽긴 했지만요.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K유교 K갑장. 그리고 또 자리는 어떠냐? 이 자식. 금방 그냥 넘어가더라도 하나를 2테이블씩 나누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딱 2테이블씩만 있으니까 싫어도 옆 테이블로 어그로가 가끔씩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먹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으셨던 두 팀 모두 술을 안 드시는 팀들이라서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병틀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앉았던 젊은 커플 손님들이 놀라셔서 어찌나 민망하든지. 마지막으로 접객력이 결코 준수하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따져보자면 중에서 중하 수준이에요. 사실 노포에 갈 땐 딱히 친절을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 접객의 영역마저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나마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가르거든 친절하면 까기도 미안하잖아. 아무튼 이 접객의 영역이 애매한 게 친절하시면 당연히 친절하니까 좋은 거고 말을 좀 툭툭 세게 던지시더라도 그 안에서 정이 느껴지거나 아싸리 그걸 다 씹어먹을 정도로 안주가 맛있으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포장이 되잖아요? 술맛만 나면야 좀 깜빡깜빡 하시거나 서비스가 느리더라도 주인장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하지 뭐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기 맛이 감동스럽지 못해버리면 거슬리는 점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죠. 아예 불친절하다라고 못 박을 만큼 접객이 나쁜 집은 분명 아닙니다만 부족한 맛과 서비스, 좌식의 불편함을 상쇄할 만한 정감 있는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집에서 4시 17만원을 조지고 나왔는데 분점까지 내실 정도로 잘 되는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더라고. 뭐 한우 치고 저렴하긴 합니다만 굳이 한우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서울 어디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맛과 가격인 것 같아요. 더 편한 자리에서 더 좋은 여론, 더 좋은 서비스와 함께. 아무튼 그나마 제외된장과 함께 먹는 게 흔치 않은 느낌이긴 했지만 이날 저희가 8시 반에 아침 먹고 10시간 동안 굶은 데다가 순수하게 걸어다니는 시간만 3시간이 넘는데 등심, 안창, 차돌 모두 딱히 인상적인 맛이 아니었다는 건 굳이 강릉까지 와서 좌식의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먹을 만한 집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만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3분도 변해버린 맛과 서비스에 앉아있는 내내 엄청 불편만 하시다 나가셨어요. 봐봐요. 집중을 안 해도 옆자리 말이 들린다니까? 다음 1차에서의 실망으로 살짝 처진 텐션을 만회하기 위해 잠시 인생 네컷에 들러서 수사나 한방 찍고 가기로 합니다. 사실 수사 찍는 건 금방인데 이러고 노는 게 재밌는 거죠 뭐. 다운됐던 텐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2차로 향합니다. 왼편에 별집 보이시죠? 강릉의 로컬 푸드인 장칼국수로 유명한 집인데 예전에 룸메랑 갔을 때 한여름에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먹어봤거든요. 어땠는지는 2부에서 알려드릴게요. 통일집에서 10분 거리를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로컬 주당들의 성지라는 소주방 단지입니다. 통영편에서 보여드렸던 다찌나 진주의 실비, 마사랭 통술, 리뽕의 오마카세처럼 인당 13,000원씩만 내면 그때그때 재료와 인원수에 맞게 안주 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7시 반이 약간 안 돼서 갔는데 만석이라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을 댕겨왔습니다. 남녀 공용인 게 흠이네요. 안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못 찍었는데 나름 깨끗했던 걸로 다음부터 그냥 찍을게요. 기억이 안 나. 들어왔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알배추부터 깔리네요. 이건 옛날 된장은 아닙니다. 술은 직접 꺼내다 드시는 거고 주먹밥과 멸치볶음과 회오리 여전히 건방져. 오징어 숙회무침 하여 안주가 쉴 새 없이 나와서 술맛이 이래 찌그래 정신이 없어요. 콩나물국 이것도 안 되겠네. 요즘 세상에 국자랑 앞접시가 같이 안 나오다니 큰일 날 일이죠. 끝나기 전에 얼른 먹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주먹밥은 평범한데 싹바닥 잘 볶은 멸치볶음이 엄청납니다. 룸메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오징어 숙회무침도 좋네요. 구석에 숨겨져 있던 두부도 한번 먹어줘야죠. 파란추 건강한 안주 두부. 대학생 때 돈도 없는데 막차도 끊기면 항상 막걸리 몇 병이나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친구네 자취방에 가서 두부조림을 해갖고 막걸리를 퍼마시다가 얻어자곤 했죠. 콩나물국은 칼칼하지 않고 깔끔해요. 사장님이 전반적으로다가 손맛이 있으시네요. 닭도리탕입니다. 닭도리탕 굉장히 평범한 맛이야. 이 정도 나오는데 대단한 맛의 닭도리탕이길 바라면 안 되겠죠. 하전입니다. 안주가 얼마나 더 나올지 슬슬 무서워지네요. 어머?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여? 불쌈이 또 웬 말이야? 인당 13,000원에 이게 나온다고? 야야하! 와! 글랑카! 아나스타시아! 우리가 이제 보쌈까지 먹었으니까 슬슬 마무리하라고 풀떼기를 주는구나 했더니 차돌 샐러드였어. 샐러드는 솔직히 맛도 그저 그렇고 굳이 구성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이건 맛을 떠나서 너무 해자롭지 않나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모님이 이 테이블은 4시 앉기엔 좁다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셨었는데 안주들 나온 후에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하여!
쏜다 이 씨. 그냥 진짜 오늘은 반전의 연속인 게 솔직히 이 집이 제일 기대를 안 했던 집이었어요. 왜냐면 사전조사를 하면서 사진들을 보니까 안주 구성에서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여운 만큼 나오겠거니 기대하지 말고 별로면 바로 맥주나 마시러 가자 했었는데 직접 가서 느껴보니까 탄수화물이고 다발이고 그냥 나오는 거 한 입씩 맛보다 보면 어느새 테이블 아래 쌓여가는 소주병을 부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동네에 이런 집이 있었으면 매일 가서 술 먹느라서 유튜브를 못했을 것 같아. 백반집이다 생각하고 가서 반주만 할짝할짝하고 나와도 1등인 것 같은 느낌? 따로 정해진 메뉴가 없는 이모카세이기 때문에 몇몇 고정 메뉴들을 제외하곤 그날 안주 구성이 조금씩 바뀌니까 나는 이걸 꼭 먹어야지 하고 가실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소주나 한번 실컷 조져보자 하고 가시면 해자로운 가성비에 배를 두드리며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인당 13,000원짜리 상차림에다가 메뉴 하나하나마다 전문점 수준의 맛을 기대하시면 옆 테이블에서 드시던 로컬 주당 아저씨들이 떼칠지도 몰라요. 다음 3차입니다. 강문해변 근처에 있는 용궁사우나라는 집인데 그냥 강릉 로컬 수제 맥주들과 소주, 칵테일들과 음식을 파는 집이에요. 그냥 어디 망원동 같은 데 있을 법한 힙트로한 집이고 호텔 근처에 워낙 갈만한 술집이 없어서 가봤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한번 찾아보시고 저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가세요. 휴에서 더 찍은 건 없네요. 다음 세인트존스 호텔 1층에 있는 포이프입니다. 운점은 아까 갔던 스테이 인터뷰랑 하슬락 근처에 있는데 그냥 낮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카페보단 술집이길래 막차 적시로 들어갔어요. 가격은 뭐 호텔이다 보니까 절대 싸진 않습니다. 빨라가 아니었으면 안 들어갔겠죠. 저는 여기서 쥐지치고 숙소 가서 라면 먹고 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아니 시작할 때는 2박 3일 한 방에 달린다더니 왜 가끔은 마무리냐고요? 내매미야. 죄송합니다. 제가 초입부 스크립트를 쓸 때 제 편집 실력이 얼마나 하찮았었는지를 잠시 까먹었어요. 그럼 스크립트를 고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매미에. 죄송합니다. 2박 3일 한 방에 올리려면 영상 길이도 길이거니와 업로드가 3주는 걸릴 것 같아가지고 대신 이번 영상은 댓글 투표 없이 업로드하는 대로 바로 2부 영상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댓글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강릉로케 1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일주일 내로 올라갈 2부에서 더 많은 맛집들과 함께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노포들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노포 스피드.